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도구 5번째 시간, 비교 대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의 도구는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처럼, 그리고 길찾기를 도와주는 지도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비교 대조도라는 게 왜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늑대와 개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늑대에 대한 정보들도 개에 대한 정보들도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볼까 고민이 될 거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빠뜨리는 것도 있을 거고, 정말 중요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잊고 넘어가는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늑대와 개는 둘 다 어떠어떠한 점이 있어. 그리고 늑대는 어떠어떠하고 개는 이러이러해. 라고 비슷한 것과 다른 것,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을 비교라고 하고요. 차이점을 찾는 것을 바로 대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교 대조도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끼리 서로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따져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교 대조는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게 왜 필요한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부제목 의미자질 분석하기. 의미자질 분석하기는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저는 의미도 알고 분석하기의 뜻도 알겠는데 자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질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루고 있는 작은 특징, 속성,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고요.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고요. 또,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걸 도와주는 통신기기이기도 합니다. 소년의 의미 자질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 소년은 우선 사람이겠죠. 인간이고요.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큰 25살, 36살 어른들 보고 소년이라고 하지 않죠? 소년은 성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인간 남자를 우리는 소년이라고 부르고 도구이면서 전자제품인데 통신기기인 것들, 그중에 뭐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특성도 있겠죠? 그걸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소년 같은 것이 한 덩어리의 레고 완성품이라면은 의미 자질들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커다란 레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레고 부품들, 블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교 대조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비교할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서로서로 비교할 2개 이상의 대상을 정하는데요. 호랑이와 사자도 되고요. 호랑이와 사자와 치타 혹은 제규어 여러 가지의 대상끼리도 비교 대조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비교하려는 대상끼리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전혀 없는 애들끼리 비교를 해버리면은 어려우니까. 우리 방금 전에 스마트폰과 소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마트폰과 소년은 공통점이 너무 적어요. 얘네끼리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지? 차이점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범주 안에 있는 공통점이 있는 녀석들끼리 비교를 해야겠다. 정해주면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 대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둘이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지, 그리고 둘이 가장 크게 다른 점들은 뭘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아직 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유롭게, 이 둘은 이런 점이 비슷하지, 이런 점이 겹치지, 그런데 여기서는 차이가 나네. 그중에서 또 가장 큰 차이점들은 뭘까? 중요한 차이점들은 뭘까? 떠올려 봅니다. 네, 세 번째 단계. 의미 자질 찾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그 대상들의 비교의 기준이 되어줄 특징을 정해봅니다. 이 특징들이 바로 의미자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자질은 두 가지 대상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와 사자를 비교하는데 호랑이한테만 해당되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사자는? 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돼버리니까 그 호랑이와 사자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골라야 합니다. 너무 세세한 차이점들은 빼고 넘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 일본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차이점으로 너무 자세한 것들까지 이야기해버리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누구, 일본은 누구, 뭐 교육부 장관은 누구, 누구, 이렇게 끝도 없이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가장 큰 차이점들,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가장 높은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고, 일본은 총리야.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비교 대조도로 정리하기. 우리가 찾아낸 의미자질들로 표를 만들어 보고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겁니다. 이때는 단순히 표를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 두 대상을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준비해온 대상들은 민주주의와 독재입니다. 이 민주주의와 독재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가고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와 대조를 해보면서 두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해 볼 거예요. 우선 공통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주주의와 독재 모두 국가를 혹은 어떤 사회나 집단을 운영하는 정치 체제이며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중에 선생님이 중요하게 뽑아본 세 가지는 지도자를 결정하는 방식,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지의 여부,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를 결정하는 방식.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독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식이고요. 독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지도자가 결정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그 다음 선거에서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재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군사력이라든지 혹은 세습, 물려주고 권력 장악 같은 것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선거를 하더라도 경쟁 후보가 없거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이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독재의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독재 체제는 표현의 자유가 없죠. 권력자에 의해서 그 자유가 제한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 대조도를 그려볼 수 있어요. 비교 대조도를 그릴 때는 공통점도 분명하고 차이점도 있는 것들, 그 두 가지 대상을 잘 골라서 이렇게 표로 그려보면서 잘 이해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